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상하 소장입니다. 자, 이 전국에 계시는 논문을 쓰시는 수포자 여러분, 수학 포기자라는 뜻이죠. 수포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포자예요. 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무슨 수학만이 이 논문의 전부는 아니다. 통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통계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워낙 시대가 데이터 시대다 보니 통계를 많이 쓰죠. 심지어는 신학 공부하시는 스님이나 목사님들도 통계 분석을 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주 기본적인 통계 분석의 기초 이론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제가 던지는 주제가 뭐냐면, 이 표본 이제 샘플 추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분석할 데이터들을 얻으셨을 텐데, 요 데이터죠. 자, 요거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냥 나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만 더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요거 가지고 평균도 내고 이제 분산도 내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분산을 낼 때 왜 자유도를 그러니까 분산을 나눌 때 n으로 나누는데 왜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느냐, 요런 거 조금 궁금해 하신 분, 이 몰라도 됩니다. 이 모른다고 해서 통계 분석 못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소프트웨어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요. 뭐가 이게 강의 중에 이런 게 뜨고 있어. 자, 소프트웨어가 다 해주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통계에 관련된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나 강좌를 보면 자유도, DF라고 하죠. DF. 혹시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성분들이시라면 DF 정말 좋아합니다. 듀티 프리샵, 면세점 여러분들 명품을 세금 없이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DF입니다. 듀티 프리샵. 그런데 학문을 하실 때는 듀티 프리샵이 아니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 프리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수치? 자유스러운 정도? 자유로움의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를 자유스럽게 해주는데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안 만들어준다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하게 해줄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DF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이 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변수가 자, 다섯 개 너무 많나? 4개 있다 칩시다. 4개가 있는데 이게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 4개 다 더하면 0이지 롱라고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0을 만족시키는 4개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값을 얻어왔다고 치자 이거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3,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1,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왔다면 네 번째 동그라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 3개만 한번 계산해 보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 자리는 비워놔야지.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되거든.
비워놔야지.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까지 설문조사에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0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3개만 갖고 온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개수가 n이면 니한테 필요한 거는 n-1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df는 n-1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분산 구할 적에 편차들, deviation, 편차들 제곱시켜서 전부 다 더해가지고 df로 나누세요. 요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겠다. 그냥 막 이렇게 외울란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사투리가 많이 나오네. 제가 어저께 부산을 갔다 와가지고, 간만에 고향을 갔다 오니까, 사투리가 입에 짝짝 붙습니다. 들으시는 다른 지방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저로, 한 30년 전에 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더 복잡하게 아실 필요가 없지. 그런데, 궁금하니까, 그냥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df를, 좀 다르게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불편으로 이해를 해보자. 불편. 굉장히 uncomfortable 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닌데? unconvenience인가? 그렇죠. 제가 영어를 헷갈리네요. 자, 불편하다에 편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이게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편의라고 하죠. 편의. 한쪽으로 치우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럼 불은 뭔데? 안일불자를 써서 한쪽으로 안 치우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nbiased 수동태로 해서 한쪽으로 안 치우쳐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unbias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f와 unbiased의 차이는 무엇일까? df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한 그겁니다. 원래 n개인데 n개를 다 더했을 때 어떤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n-1만 있으면 나머지 마지막에 n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종속적으로 얘네들이 독립이 되겠죠?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딴 데서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df입니다. 그래야지 얘네들만 있어야지 이 조건을 네가 만족시킬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함부로 막 나대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한테 자유를 주겠다. 단 조건이 뭐냐? 하나를 갖고 오지 마라. 이런 게 이제 df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unbiased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사실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unbiased. 불편이죠. 불편.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추정에서 나옵니다. 추정. 자, 추정한 게 뭡니까? 뭐 계산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자, 계산한 그 값이 계산값을 다른 말로 하면 추정량 이렇게 하죠. 추정량하고 계산값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뭘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계산을 하셨어요? 분석을 했을 거 아니야? 뭘 분석했는데? 데이터를 분석했지.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났는데? 샘플에서 났지. 표본.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원래 전체 집단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뭐 몇천만 명 이런 수준이야. 그런데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기껏 해야 뭐 한 2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샘플 조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집어 던졌지. 해주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줘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그 계산값이죠. 근데 이 샘플의 원래 전체 집단은 요만하죠. 엄청나게 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집단이라고 하지. 어미 모자 써가지고 모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한 값은, 우리가 지금 추정한 양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데? 얘네들 계산한 거지. 따지고 보면 전체 모집단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은 했으나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아있다? 어떤 문제가 남아있죠? 아니, 얘네들 해서 계산한 값이 전체를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그 값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안 같으면 어찌 되는데? 조사 잘못한 거지. 쓸데없이 조사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나온 계산 값이랑 같아야 된다. 그죠? 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실 요 값이 추정량인데 요 두 개를 같게 만드는 거, 사실 요 과정을 추정이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하죠.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샘플 조사에 의해서 나온 계산 값을 원래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값에 추정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샘플 데이터의 계산값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보다 더 깊은 속뜻은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값을 모집단에다가 들이민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샘플 조사에서 나온 값이 모집단에서 나온 값하고 같을 거야 라고 추정할 때 그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는 추정량에서 편의가 발생하게 되면, 바이어스가 발생하게 되면 골 때리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편의가 없어, 불편해졌어, 불편이 됐어요, 불편 추정량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샘플에 의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모집단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인데 전체 생각하고 같다는 거지.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불편 추정량. 아시겠죠? 불편 추정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죠? 지금 13분이 지났는데 15분이 넘으면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끊고 한 30분 주무시고 요 다음 강좌를 한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